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경기도 포천시의 정말 오랜 수곤이었죠. 100년 묵은 염원, 마침내 현실이 된 철도 건설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공식 보도자료, 그리고 또 아주 뜨거웠던 그 착공식 현장의 목소리, 이걸 바탕으로 단순한 교통망 확충 이걸 넘어서 이 프로젝트가 포천이랑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숨겨진 맥락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100년의 수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이 포천의 철도 이야기는요, 이게 그냥 교통 인프라 하나 더 생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있으면서도 사실 오랫동안 철도 교통망에서는 좀 소외되었던 지역이었던 설엄,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이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왜 포천 시민들한테 그토록 중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을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철도가 어떻게 놓이는 건지 사업의 뼈대부터 좀 살펴보죠. 포천시 정주 여건조성과장의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서울 지하철 7호선을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구내면까지 연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7호선 연장이군요. 네, 총 길이는 한 16.9km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포천시 구간이 약 10km를 차지합니다. 꽤 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은 전 구간이 복선 전철,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철로로 건설된다는 거예요. 아, 단선이 아니라 복선으로요. 네, 이게 단순히 열차를 운행하는 걸 넘어서 배차 간격 단축이라든지 운행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방식이거든요. 노선은 두루 국도 43호선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건설될 예정이고요. 아하, 국도 지하로요. 아무래도 지상토지 보상이나 환경 문제 이런 걸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고려가 있었겠네요. 규모가 상당한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지하 건설이 초기 비용은 좀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 이용 효율성이나 도시 미관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죠. 총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요. 와. 네, 이 거대한 예산 중에서 포천시가 약 10%가 한 1,500억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됩니다. 시 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인데 그만큼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네. 1조 5천억이라니 정말 큰 사업이네요. 그럼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이면 포천 시민들이 실제로 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전체 공사 기간은 60개월, 딱 5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첫 삽, 그러니까 109 공사를 시작했고요. 작년 말에요? 네. 그리고 2025년 7월까지 나머지 구간들도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 2025년 10월인데요. 이때는 본격적인 공사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필요한 토지나 건물 같은 그 소위 지작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보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군요. 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개통 목표? 포천시 안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역이 어디에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정거장이 신설됩니다.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 소호흡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병원 앞 사거리에 소울역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대진대학교 입구 사거리에 선단역, 그리고 포천시청하고 가까운 포천경찰서 앞에 포천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것과 함께 열차 운영이랑 관리에 필수적인 차량기지도 군내면 화성북리하고 신북면 가채리 일대에 약 3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고요. 역 3개랑 차량 규지까지. 노선, 비용, 기간, 시설까지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근데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요? 자료를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부분이 눈에 띄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업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2019년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통상적인 대규모 국책 사업이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하죠. 이걸 면제받았습니다. 아, 예타 면제? 네. 이 예타라는 게 사업의 경제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절차인데 사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사업의 경우 이 문턱을 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비용 대비 편익, 그 BC 비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경제성만 따지면 쉽지 않죠. 맞습니다. 포천 철도 사업 역시 과거 여러 차례 이 예타의 벽에 부딪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만 보면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정책적 판단 아래서 예타를 건너뛰고 사업이 가능해졌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지금 착공식은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예타 면제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주었지만 동시에 이게 또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 외적인 가치,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2022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마침내 착공까지 이뤄진 이 과정 자체가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을 알고 나니까 왜 이 사업이 포천 시민들한테 100년의 수건이라고 불리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 착공식 당일 비가 왔는데 배경엔 포천시장이 얼마나 그동안 안타깝고 서러웠으면 하늘도 이렇게 비를 내려주는군요라고 말한 대목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더 와닿네요, 진짜. 자료에도 포천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철도랑 고속도로가 전혀 없었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바로는 정말 그 수치나 데이터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포천 시민들이 오랫동안 느껴왔을 어떤 소외감, 불편함 이런 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리적으로는 분명 수도권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철도라는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겁니다. 네,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 도시로 이동하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서 의정부 같은 데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 이걸 일상적으로 감수해야 했어요. 아우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를 넘어서 교육, 문화, 경제활동 이런 모든 면에서 제약을 가져왔을 겁니다. 정말 수도권 속의 섬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어요. 착공식 녹취록에서 임종훈 포천시회 의장이 언급한 내용 중에 그 추운 겨울날 예타 면제를 위해서 우리 포천 시민 천여 분이 삭발을 해서 얻어낸 결과다. 이 부분은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삭발까지 했다는 건 와, 이게 단순한 편의시설 요구를 넘어서 거의 생존권 투쟁에 가까운 절박함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삭발 투쟁은 포천 시민들의 염원이 정말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단순한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서 지역의 어떤 존립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철도 개통은 단순한 교통 서비스 제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 시간 감내해야 했던 불편과 소외감에 대한 어떤 보상이자 또 지역 발전에 대한 희망의 증표인 셈이죠. 그 절실했던 염원이 이제 현실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기대 효과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죠.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서울, 강남 같은 주요 도심까지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시간 단축. 네, 현재 버스로 2시간 이상 걸리는 구간이 7호선 연장으로 1시간 내외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한테는 정말 일상이 바뀌는 수준의 변화겠죠. 그렇죠. 매일 왕복이면 엄청나죠. 맞습니다. 의정부나 서울 외곽까지 나가서 환승해야 했던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비용, 또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겪는 그 출퇴근 스트레스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겠네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는 어떤가요? 네, 두 번째 기대 효과가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배경현 시장도 환영사에서 강조했듯이 철도는 단순히 사람과 물류를 실어 나르는 기능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역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또 주거단지 개발이 활발해지고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 포천을 찾는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건 곧 관광,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교육이나 문화시설 같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유발해서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교통망 하나가 도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효과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다소 좀 무형적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효과인데요. 바로 시민들의 자부심 고취입니다. 자부심이요? 네, 착공식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이 철도는 시민들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게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철도 없는 도시라는 그 꼬리표에서 느꼈을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불편함, 이걸 해소하고 우리도 드디어 철도가 생긴다는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이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교통 인프라 하나가 개인의 일상부터 지역 경제, 심지어 주민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착공식에는 여러 정치인분들하고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축하와 함께 여러 약속들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단순히 축하를 넘어서 성공적인 사업 완수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을 좀 종합해 보면 단순히 현재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다짐을 넘어서 포천의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큰 미래요? 네, 특히 배경현 포천시장의 발언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현재 추진 중인 이 옥정 포천 노선을 반쪽짜리라고 아주 과감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철도 효과를 보려면 북쪽으로 덕정역까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덕정까지.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포천에서 출발해서 강남, 광명을 거쳐 인천까지 수도권을 횡단하는 광역급행 철도, 즉 GTX 노선까지 유치해야 비로소 포천의 진정한 철도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GTX 노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와, 이제 막 첫 삽을 떴는데 벌써 다음 스텝, 그것도 GTX라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100년 만에 첫 철도를 놓는 과정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GTX 유치는 또 얼마나 어려운 과제일까요? 하지만 뭐 그만큼 포천의 발전 열망이 크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다른 참석자들은 주로 어떤 약속들을 했나요? 네, 백 시장의 이런 비전 제시에 다른 참석자들도 힘을 싣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임종훈 포천시회 의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철도가 계획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와 견제 역할뿐 아니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이번에 지원 약속도 있었죠.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중요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용태 의원은 2030년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중요하죠. 포천시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의 역할과 약속은 어땠나요? 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 물류국장이 참석해서 경기도 역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째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루라도 빨리 개통해서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안전과 신속이군요. 네, 또한 백 시장이 제시한 그 GTX 노선 유치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중앙정부, 예타 면제나 국비 지원 같은 거죠. 그리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기초지자체, 포천시,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 시의회까지 그야말로 모든 관련 주체들이 한 목소리로 사업 성공과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모습이네요. 이런 강력한 공감대와 지원 약속은 사업 추진에 정말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층적인 지원과 협력이 약속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는 항상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초기 계획과 약속들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그 착공식 행사 명칭에도 안전기원제가 포함된 게 우연이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5년 동안 그것도 도심지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안전 문제가 정말 가장 중요하겠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큰 과제일 테고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다짐들이 있었나요? 네, 모든 관계자들이 공사 기간 동안 시민 안전 그리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포천시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소음, 분진 같은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대책 마련하고 현장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아까 잠깐 언급된 그 지작물 보상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김용태 국회의원이 축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특별히 당부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이면에 여전히 높은 산업재해율이라는 그늘이 있다면서 포천철도 공사 현장만큼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꼭 그래야죠. 네, 이에 모든 공사 관계자들도 무재해 현장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쨌든 2030년 성공적인 개통은 안전이라는 이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포천시의 100년 수건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착공 소식을 다각도로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교통망 하나가 생기는 것을 넘어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의 어떤 서름과 염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뜨거운 기대가 응축된 프로젝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도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정말 한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 비전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면면과 함께 착공식에서 보여준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원 의지는 포천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들의 삭발투쟁 이야기처럼 그 과정에 담긴 절실함이 이 철도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백령현 포천시장은 첫 삽을 뜨는 그 자리에서 이미 다음 목표,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를 가로지르는 GTX 노선 유치라는 더 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100년의 기다림과 시민 1000여 명의 삭발투쟁, 그리고 예타면제라는 아주 특별한 기회까지 더해져서 겨우 첫 발을 딴 이 상황에서 과연 포천시가 그리는 다음 단계의 더 큰 철도 시대, 즉 GTX 연결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려면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단순히 이번 공사를 잘 마치는 것을 넘어서 포천이 진정한 철도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장벽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것을 넘기기 위한 동력은 또 어디서 찾아야 할지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